장흥군청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무 시간인 백주 대낮에 단체로 술을 마시는가 하면 골프 모임에 참석했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2023년 개최를 목표로 했던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10년 만에 재개되는 국제행사인 만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국립과학관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3파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광양시는 소재 산업을 앞세워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제11대 목포시 의회가 반환점을 넘어 어느덧 후반기가 시작됐습니다. 후반기 의장을 직접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전라남도와 지자체들이 소모임 자제령을 내렸는데요. 공무원들이 평일 낮 시간에 단체로 술자리를 갖고 골프까지 치는 등 공직기강 회의가 도를 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공무원들의 기강회의가 도를 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라남도와 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노래방이나 클럽 등 폐쇄적인 장소 출입은 물론 소모임 등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를 어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장흥군 대덕읍 직원들은 지난 21일 근무가 한창인 낮 시간에 단체로 술을 먹는 등 회식을 즐겼습니다. 이후 인근에 있는 노래방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장흥군 대덕읍에 위치한 노래방 앞입니다. 대덕읍장과 직원들은 대낮에 술을 먹고 이곳 노래방에 출입을 했는데요. 당시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이었었고 이들은 노래방을 출입하면서 전자출입 명부 인증도 거부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경우 QR코드를 이용한 전자출입 명부를 인증해야 합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자출입 명부 인증을 다중이용시설인 노래방을 출입하면서 거부했다는 것. 심지어 단속을 해야 하는 공무원이 해당 사안을 어겼다는 것만으로도 문제는 심각합니다. 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 그리고 복종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는 이제 사무관이 연계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전라남도에 도에다가 징계 의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에서도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골프장을 다녀온 직원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홍보팀장 A씨는 지난달 17일쯤 평일 낮 시간에 개인 소모임인 골프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연차 휴가를 내고 다녀왔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된 시기였지만 당시 방역수칙 강화와 단체 모임 자제를 외쳤던 공직에서 이를 어긴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도넘은 기강회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장흥군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우리나라 10번째 국립과학관 유치를 놓고 전남 광양과 강원, 원주, 울산 남구가 3파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광양시는 우리나라 유일의 소재산업 전문 과학관 건립을 내걸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가능성이나 산업 대표성 등 측면에서 광양이 최적지라는 입장인데요. 김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는 당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차별점으로 꼽았습니다. 광양 소재전문과학관은 어린이 테마파크 안에 조성될 예정이라 이미 부지 확보가 완료됐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쟁 지역인 울산과 원주는 사업 부지가 옛 군부지인 데다 토지 매입, 환경오염 정화 작업 등이 남아 있습니다. 원주의 경우 지난달 국방부가 환경 정화가 완료되는 3년 뒤에야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역 기반 산업이 전문 과학관이 들어설 만큼 대표성을 띈다는 점도 광양의 최대 강점으로 꼽힙니다. 대한민국 소재 생산의 중심지 단양만권의 소재 전문과학관을 계획하여 최적의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양만권은 우리나라 소재 생산의 20% 가까이를 차지하는 전국 1위 생산 지역이라
소재 전문 과학관이 들어서기에 최적지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립과학관은 모두 10개. 하지만 전라남도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역에서도 건립 의지가 높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는 과학관 건립 후 운영비에서 지방비 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건립비, 운영비, 지방비 부담률을 10% 상향 조정하여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또 광양만에 입주한 기업 100여 곳에서도 후원에 참여해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양을 중심으로 전남 도민들의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광양과 원주, 울산 중 어느 지역에 손을 들어줄지는 오는 31일 최종 결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을 들여다보는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11대 목포시의회의 의정 계획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앞으로 후반기 2년을 이끌어갈 박창수 의장을 고정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네, 제11대 목포시의회가 어느덧 반환점을 넘어섰습니다. 임기 2년에 새로운 의장단이 꾸려졌고 얼마 전 첫 회기도 마쳤는데요. 박창수 후반기 의장 모시고 남은 임기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후반기 의장에 선출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 시의회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세요? 먼저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저를 믿고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선의원으로서 풍부한 의정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제11대 목포시의회 후반기에 바라는 목포 시민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지는 의회,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의회, 투명한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께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민감한 얘기겠지만 앞서 원구성 과정에서 잡음이 일기도 했어요. 비민주계 의원들의 반발도 있었는데요. 당선 소감에서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떻게 실현해 나갈 계획이세요? 원구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킨 점 목포시의 후반기 의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죄송함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방원은 시민들께서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준 선출직입니다. 이는 의정 수행에 있어 소속 정당의 이익에 앞서 시민과 지역의 최우선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의원들 간의 소통과 합이 이루어진다면 다수당이 존재하더라도 의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네, 끝으로 시민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소통과 협치가 이루어짐으로써 특히 저의 목표인 의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 의정감시단을 만들어 목포시의회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난 극복과 목포 발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목포시와 발맞추어 과거 3대항 6대 도시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11대 목포시의회 후반기의회는 달라진 모습으로 시민들께 다가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목포시의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11대 목포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박창수 의장과 함께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들어봤는데요. 이 남은 임기 안에는 반드시 실현돼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국제행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정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는 지난 3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린 국제 원예 생산자 협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순천 개최 승인을 받은 데 이어 기획재정부의 승인까지 모든 심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박람회는 오는 2023년 4월 2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순천만 국가정원을 비롯한 지역 전역에서 열리며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 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고용 유발 효과는 2만 5천여 명,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생산 유발 효과까지 예측됩니다. 순천시는 박람회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친환경 그린 경제 전환과 정원의 사회적 가치 증진 등 경기 부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순천 국제 정원 박람회 정부 승인이 났습니다. 지난 3월 AIPH 승인에 이어서 이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소병철 국회의원께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 순천은 한국판 그린 뉴딜의 선두 주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정원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김양식어장인 마로해역의 어업 행사권을 놓고 해남과 진도 어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해남 어민 150여 명이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해남과 진도 간 마로해역의 진도 수역에서 김양식을 하는 해남 어민들에 대한 어장 면허 합의 기간이 올해 6월 7일 만료됐는데요. 마로해역 양식어장 면허 면적은 총 12,000여 헥타르로 이 중 진도 수역이 80%를, 해남 수역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곳은 진도 수역에서 해남 어민들이 김양식을 하는 1,370헥타르인데요. 이곳은 1982년 해남 어민들이 최초 개발했지만 진도 어민이 진도 해상임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법원 화해 조정으로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진도 수역에서 양식을 하는 해남 어민들의 어장 면허 기간이 최근 만료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지난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 지원 유세 현장에서 여성 군의원을 폭행하고 막말을 한 김용호 전남도 의원에게 가중 처벌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이 의결한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재심을 벌여 당원권 정지 1년으로 가중 처벌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심판원은 강진군 유세 일정 협의를 위한 당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유세 일정에 대한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점과 목격자들의 참고인 진술을 통해 현장 유세 과정에서 마스크로 폭행하고 폭언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원권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호 의원은 처분이 과하다며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순천시 민선 7기 공약사항인 반값 임대 아파트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순천시는 동천변에 위치한 조곡동 193-3번지 일원에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곡 행복주택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120세대 규모이며 의회 승인 절차와 LH와의 업무 협약을 올해까지 마무리 짓고 오는 2022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수질 검사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이달 말까지 종합병원이나 대형 할인점, 요양병원, 목욕탕 등 26곳을 대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레지오넬라증은 고열이나 설사 또는 폐렴 증상을 동반하고 치사율이 30%에 달하는 제3급 법정 감염병입니다.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전략을 세우기 위한 순천 생태문화도시 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정원을 품은 생태문화도시 순천의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전략을 주제로 내외부 전문가와 함께 전략과 방향성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발제자로는 이광준 서귀포 문화도시 센터장이 순천의 핵심 가치, 정원에서 도출해낼 수 있는 도시 브랜드 가치란 주제로 참여했으며 이 밖에도 안영노, 안영소사이어티 대표, 김학수 순천만 생태 관광협의회 대표와 김인철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